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6.25 전쟁 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충북 지역 보도연맹원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과거사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말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이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적지 않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충북 지역에서 집단 학살된 것으로 추정되는 4,400명의 보도연맹원 중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희생을 인정받은 건 10% 수준에 그칩니다. 지난 2005년 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 작업에 착수했지만 홍보 부족으로 유가족들은 이 같은 내용을 알지 못했거나 연좌제의 두려움에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연좌제를 상상을 하면서 혹시 본인이나 아니면 가족들한테 피해가 오질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신고를 못해서 많은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고 봅니다. 지난 15년 동안 충북에서는 370여 구의 유해가 발굴됐는데 아직도 충북 지역에는 더 많은 집단 매장 추정지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발굴 작업은 10년 넘게 중단된 상태입니다. 유골 수습해서 어머니하고 함께 이렇게 그냥 모셔놓으면은 이제 와서 뭐 바람이라는 건 뭐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더구나 이미 발굴된 유해도 유가족 품에 돌아간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유전자 감식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발굴만 해놓고 추모 공간에 모셔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유해나 발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는 게 2차 진실화해위원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입니다. 국군 전사자는 단 한 구가 발굴이 되더라도 DNA 감식은 무조건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희생자 유해도 DNA 감식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에 대한 법률적 제도 방안을 10년 만에 다시 시작될 진실규명 작업.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이 70년 만에 빛을 보고 또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2기 진화위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올해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남북관계가 다시 삐걱대고 있지만 학교에선 하나된 대한민국을 꿈꾸며 평화통일 교육이 진행되는데요. 학생들의 눈으로 바라본 통일의 그날을 이윤영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남북분단 70년을 맞아 특별한 수업이 마련됐습니다. 이른바 평화의 한마당. 6.25 전쟁의 진행 과정과 참전 용사에 대한 동영상을 통해 전쟁의 아픔을 함께 나눴습니다. 당시 학도병 참전 용사의 실제 일기가 공개되자 학생들은 안타까움과 통일의 염원을 담아 쪽지에 전했습니다. 참전했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돌아가신 분들 모두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도내 각급 학교마다 평화로운 하나된 대한민국을 위한 통일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전쟁이 그냥 영화 속의 그러한 놀이가 아니라 엄청난 아픔과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다는 것을 학생들이나 저나 이런 계기를 통해서 배우고 남북이 통일이 되면 어디로 여행을 떠나면 좋을까? 통일부 지정 통일교육연구학교인 주중초등학교는 평화통일의 그날을 기리며 미리 여행 계획도 세워봤습니다. 나중에 통일이 되면 갈 수 있다고 하니까 빠르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썼어요. 학생들은 다양한 수업을 통해 북한을 그리고 평화통일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루빨리 통일을 해가지고 빨리 남북 관계도 좋아지고 관광 산업이나 해외 무역 이런 것도 좀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5월부터 통일교육 주간을 운영해온 충북교육청은 남북 간 대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평화통일교육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청주에 이어 충주도 우선 교통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화재나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 출동 차량을 최우선으로 교통신호를 통제하는 건데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소방서에 화재 긴급 출동 지령이 내려집니다. 소방대원들이 차량에 탑승하고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지금 현재 호암동 쪽 주택화재 발생하여 출동하고 있으니 금능초 사거리 및 호암 사거리까지 2번 노선 교통신호 제어 바람 이상. 소방차가 교차로에 진입하자 출동 노선을 따라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고 막힘없이 통과합니다. 현장에 보다 신속하게 도착하기 위해 도입한 우선 교통신호 시스템입니다.
긴급 차량도 신호가 연동되지 않으면 교차로나 횡단보도에서 많은 차량들이 정체되고 또한 사고 위험도 아주 높아 긴급 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교통신호 시스템은 긴급 차량을 제외한 교차로 내 모든 차량을 통제합니다. 재난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는 물론 교차로 내 사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청주에 이어 도내 두 번째로 충주에 도입했는데 도심 지역 16.7km 구간이 대상입니다. 충원대로, 국원대로, 금봉대로 등 5개 구간 59개 교차로를 대상으로 운영 예정이며 향후 현장 도착률 단축이라든지 신호제 성과 분석을 통해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선 교통신호 시스템을 도입한 청주권은 화재 출동 4분 22초, 구급 출동 5분 51초가 단축됐습니다. CJB 뉴스 김규수입니다. 앞으로 2년간 충북도 의회와 청주시 의회를 이끌어갈 후반기 의장단이 확정됐습니다. 지방자치에서 의회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는 추세여서 보던의 역할을 다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충청북도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의장에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박문희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전반기 민주당이 다 차지했던 2명의 부의장은 이번엔 여야가 사이좋게 나눠 가졌습니다. 민주당 이영 의원과 통합당 오영탁 의원이 각각 부의장에 당선됐습니다. 대신 합의에 따라 6개 상임위원장은 민주당이 모두 맡기로 했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더욱 충실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민의 행복과 충북 발전을 위한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각 당 원내대표도 새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민주당에선 삼선의 황규철 의원이, 통합당은 초선인 이옥규 의원이 대표를 맡아 활약할 예정입니다. 후반기 도의회는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 지원 인력 도입 등을 최대 과제로 꼽았습니다. 단기적으로는 8월로 예정된 청주의료원장 인사청문회와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 사회 분야 현안에도 관심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생활 중심, 실천 중심의 의정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비전을 선도해 나가고 조화로운 의회, 또 생산적인 의회, 즐거운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주시의회는 민주당 최충진 의원과 통합당 박정희 의원을 각각 2대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에 선출했습니다. 최충진 의장 당선인은 시 현안에 해답을 찾고 시민의 사랑을 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무선으로 음원을 재생하는 블루투스 스피커는 몇천 원짜리 장난감 수준부터 소형 승용차 값의 초고가 제품 등 다양한 제품군이 있는데요. 하지만 비싸다고 꼭 값을 하는 건 아니어서 장단점과 용도를 꼼꼼히 따져서 제품을 고르는 안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교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8개사의 음향 품질은 수년 전 삼성이 인수한 하만카돈이 최상위를 차지했습니다. 음향 품질은 원음을 왜곡하지 않고 재생하는 정도를 평가한 것인데 LG전자와 보스, 그리고 JBL과 소니 등 대기업 제품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국내 중견 음향기기 전문 기업인 MG텍도 이들과 대등한 수준의 제품을 내놓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음향 품질은 주파수 응답, 총고적파 왜곡률, 그리고 유효 주파수 등을 확인하여 한국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 시험을 했습니다. 이에 비해 세계적으로 오디오 명가로 알려진 덴마크의 뱅앤올룹스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연속 재생 가능 시간은 평균적으로 18시간 안팎을 기록한 가운데 소니는 약 26시간, 뱅앤올룹스는 불과 2시간 남짓에 그쳤습니다. 이에 비해 배터리를 100% 충전하는 완충 시간은 뱅앤올룹슨이 2시간 12분으로 가장 짧았습니다. 이 밖에 가장 큰 소리를 측정한 최대 음압은 실내에서 사용하는 데는 모두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블루투스 스피커는 가격과 제품의 특징이 제각각이어서 용도와 부가 기능까지 꼼꼼히 따져보고 지갑을 열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세종대왕이 눈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머물렀다는 청주시 초정리에 초정행궁이 들어섰습니다. 세계 3대 광천수로 알려진 초정약수를 관광 상품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세종대왕이 눈병 치료를 위해 행궁을 짓고 121일 동안 머물렀다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토대로 초정 행궁이 준공됐습니다. 165억 원을 들여 20개 동으로 조성된 초정 행궁에는 초정약수 족욕탕과 반찬 등속과 궁중요리를 시식할 수 있는 수락관, 세종대왕의 행적을 읽을 수 있는 전시관과 독서당이 들어섰습니다. 초가와 기와 6개 동에서는 유료 숙박도 가능합니다. 요즘은 젊은 층들이 아이들 데리고 체험하는 거를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더 조금 활성화를 시키면 초정약수를 홍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일부 시설은 수정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왕의 업무 공간인 편전과 침전은 자경루와 혼천이 등을 활용한 과학 체험관과 한글 교육관으로 수정돼 내년 상반기 문을 엽니다. 여기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치료도 하시고 그리고 한글도 여기서 아마 이제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초정 행궁은 남한산성 행궁과 온양 행궁을 모델로 지어졌습니다. 당시 초정 행궁의 위치나 형태 등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역사 복원보다는 세종대왕과 초정약수를 테마로 한 관광 자원화에 더 치중했습니다. 복원이라는 표현은 할 수 없고 문화재라고도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저희가 아예 없었던 역사적 기록을 만드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역사적 기록에 나와 있던 사실을 이제 근거로 또 초정 행궁 인근에 249억 원을 들여 초정 치유마을이 들어서고 해마다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가 열리는 등 초정을 지역 명소화하기 위한 사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6.17 대책을 통해 조정 대상 지역이 된 청주시가 매수 심리 위축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한국감정원의 6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충북의 상승률은 0.35%에 그쳐 일주일 전 0.81%와 비교해 절반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1% 이상 폭등하며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청주 청원구와 흥덕구도 오름세가 크게 둔화됐습니다. 제2회 충주국제무예액션영화제 집행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충북문화재단은 이두용 영화감독을 집행위원장에 재위촉하고 조동관 한국영화인총연합회 부회장 등 17명을 집행위원회에 위촉했습니다. 올해 충주국제무예액션영화제는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 동안 충주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음성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진의 공공임대주택 건립과 민간 택지 개발 등 정주 여건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조병욱 음성군수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과 함께 교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차별 없는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혁신도시는 주거시설이 진천 덕산에 집중돼 음성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해왔습니다. 여성 동료 직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은 전 청주시 공무원 39살 A씨가 상당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청주시 모 주민센터 재직 당시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료 여직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해임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중북부 지방은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고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입니다. 현재 청주 20도, 충주 옥천 19도, 제천 18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청주, 충주 28도, 영동 29도 등 26도에서 29도의 분포입니다. 30도를 넘지 않으며 구름이 볕을 가리면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계속해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